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요즘 언론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탁현민.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이 의전비서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속 출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전비서관은 2급 정도 될 텐데 어떻게 이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2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의전비서관 하면 말이죠. 외교관 출신들이 의전비서관을 주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0년대도 의전비서관들 쭉 보면 말이죠. 대부분들이 의전비서관, 의전수석은 전부 다 대사급들, 대사를 했던 분들, 또는 그런 외교관 출신에서 하는데, 이 탁현민이라는 사람은 좀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하 듣보잡 하다가 튀어나온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무슨 행정관이라면서 탁행정관하고 이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같기도 하고, 대통령하고 또 이런 기획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아주 잘하는 그런 소위 기획사다 이런 정도로 이미지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갑자기 금년에 그냥 의전비서관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이 탁현민의 최측근, 또 탁현민 비서관의 최측근, 이 공연기획사를 하는데 노바운다리라는 기획사를 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관련 정부의 관급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탁 비서관이 정부 부처 관계자에게 세부 사항까지 직접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어디서 오라 하면은 탁 가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회의도 하고 등등 아주 막강 비서관으로서 지금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합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에 참석해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 전에 오늘인가 사진에 조선일보 사진에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시죠.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오늘이 15일이니까 어저께 14일 날 부처에서 주관한 행사 관련 회의를 하면은 탁 비서관이 자주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부 관련 행사. 탁 비서관은 그때마다 기존 계획과 다른 아이디어를 냈고 갑자기 엉뚱한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다 증언들입니다. 이게. 기자가 취재해가지고 기사화한 그 증언입니다. 탁 비서관이 정부 부처의 행사를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이때마다 예정이 없던 기획사가 푹 끼어들고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이게.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 과정에서 일종의 암묵적인 강요를 느끼기도 했다고 이렇게 했다는 다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사화. 이거는 청와대 해명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계약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당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2개라고 벌써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관련된 거, 정부 청와대 포함이겠죠. 탁현민 최측근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청와대 하고 정부 행사 이런 거는 말이죠. 18년 1월 있었던 진급장성 3점검 수여식이 공식적인 계약 절차가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개 입찰 등 정부가 원래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해야만 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쳐야 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는 수의 계약이든 경정 입찰이든 간에 계약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국방부가 상당히 난감해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다만 국방부는 군 관련 행사 업체 선정이 대체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난감해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이 탁비서관은 그동안 청와대하고 정부의 여러 행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관련 부서에 세세하게 지시를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 행사를 기획할 때는 군부대를, 정부 행사를 기획할 때는 정부 부처를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행사 주체인 우리도 모르는 영역이 있었다 하고 실토를 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탁입니다. 네. 이 탁비서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자문위원 시절에도 여러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뭡니까? 자문위원들 좀 많잖아요. 자문위원이란 거는 그 공식 또 정식 멤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름을 얹혀서 그 회가 이 정도 든든한 회다, 든든한 모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종의 예식, 요식 절차의 어떤 자문위원인 건데, 이 민간위원 신분이었던 사람이 이 자문위원 시절에 여러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건 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도 청와대 그 창성동 별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처국장급 인사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런 짓이 저런 짓이 됐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 관계자는 자문위원이면 분명히 민간인 신분인데 부처의 국장들에게 사실상 지시에 가까운 얘기를 막 했다 이겁니다. 이제 다 나옵니다. 나와요. 벌써 이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것은 레임덕입니다. 이 레임덕 초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레임덕이 더 시작되면요, 이제 그 김태우 비서관 같은 양심적으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양심 고백하는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1년 반이죠. 이제 근데 내년 4월 달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10개월 아니 9개월입니다. 9개월 뒤면은 부산하고 서울하고 특별시장 또 그뿐입니까? 경남지사하고 지금 이재명이는 16일 날 아마 선거 공판이 있죠. 이 재판에 계류된 사람이 둘인가 서인가 되죠. 서이구나. 울산까지 하면. 이 지자체는 하여튼 서울, 부산이 바뀐다는 건 이건 대선급 멤버드 선거입니다. 선거판에 딱 들어가면은 정권은 힘이 착 빠지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런 법입니다. 선거판에 들어가면은 선거의 주역들이 스트롱해지고 더더욱 이제 대선에 8월 달 되면은 민주당은 말이죠. 이 당대표를 뽑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은 친문이 아닙니다. 지금 친문에서 이낙연을 도와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뭐냐? 거기서 독립선언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민심과 천심은 도도히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정치 가도를 그대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벌써 이렇게 레임덕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다고 생각하죠. 지금 보십시오. 국정 수행하는 거 보십시오. 집값 잡는 거 보세요. 한간에서는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러는가? 그리고 세금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습니까? 부르는 게 갑입니까? 사유재산권 제도가 보장된 그 나라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너무 함부로 막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누를 수 없어서 안 누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부동산 파동이 있었습니까? 노무현 때도 자기네들 편인 노무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가파르게 문제가 생기긴 생겼지만 이렇게 노무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때는
한미 밤이면 어떠냐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막 그 밤이면 어떠냐고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결국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강정마을 거기 해군기지 지어야 된다. 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FTA도 해야 된다. 미국하고 해야 된다. 자, 이라크 파병도 해야 된다 하고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네. 노무현은 좌파지고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했는데, 이 정권은 도대체 아니 70여 년의 한미동맹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한테 반미로 치닫으면 그걸 갖다가 제어 통제를 안 합니다. 일부러 팍 놔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이너스를 받고 있습니까? 모양인데 중국이 아무리 붙으려고 붙어봐야 남는 게 중국 애들이 뭐를 대한민국에 뭘 도움을 줍니까? 저번에 한번 보십시오. 롯데고 뭐고 그냥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드 때문에 해가지고 경제보복 확 문 닫아버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에 중국 방문해가지고 혼밥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길들이기라고 이 공산당의 길들이기라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길을 그렇게 드립니다. 공산국가에서 딱 그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공산주의 국가는 이 자유국가의 국가 대통령을 길 그런 식으로 드립니다. 내 꼬붕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디 국가 원수를 갖다가 다른 자유주의 국가 원수를 갖다가 혼밥을 시킵니까? 말은 이렇게 이러지만 그 혼밥이 얼마나 그 언론에 많이 났습니까? 지금 탁현민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번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주변에서는 언제가 터질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터질 문제들 또 이런 식으로 안 터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일 근신하고 자중자애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 이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합리적으로 처리 안 한다면은 앞으로 수습 못할 정도로 더 일이 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동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진 것 그것을 갖다가 세금을 중과를 하고 말이죠. 그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막 세금 때리고 하고 그거하고 세금하고 부동산하고 꽉 묶어가지고 완전히 흔들어대고 있다면은 이 국민들이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무슨 나라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